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유형별로 풀이 팁들을 좀 준비했고, 또 마지막에는 실무 추천도 있고, 그리고 유형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영어를 풀면서 가져야 할 마인드랑 그런 풀이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행동 강령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 단어 암기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것은 아니다.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접할 거거든요. 특히 평가원이나 수능장에서 모르는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을 거기 때문에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면 우리가 생각보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단어를 몰라도 2번과 연결되는 주위의 문맥 맥락 파악을 통해서 유추하고 그 유추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런 풀이 자세입니다. 3번, 단어에 혹하지 말고 전체 글을 보기.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유형별로 아마 주제 찾는 유형이 가장 먼저 나와 있을 텐데, 특히 그 유형에서 그냥 지문에 어떤 특정 단어가 많다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선지를 막무가내로 골랐다가는 오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어에 혹하지 말고 전체 글을 보고 선지를 독해할 때도 단어보다 전체 맥락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4번, 듣기는 다 맞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건 뭐 영어 고득점 또는 어느 정도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빈순삽 3점을 틀린 것과 듣기 그냥 3점 실수해서 틀린 것과 감점되는 점수는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서 틀리면 사실 정말 어려운 길을 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듣기는 정말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에 일단 먼저 4가지 행동 강령은 글을 다 읽고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그런 뉘앙스에 초점을 맞추고 선지를 풀 때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한다가 이 영어 주제 찾기의 제 행동 강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작년 수능 23번 문제 지문을 보시면 이 전체 지문에 frequency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제는 당연히 frequency와 관련이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2번 단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게 바로, 물론 주제를 찾는데 이 단어가 많다고 해서 주제가 아닐 확률은 매우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는 이 지문이 아니라 선지를 독해할 때 단어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1번, 3번, 5번 보기를 보시면 frequency란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어를 아직은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frequency란 단어에만 꽂혀서 135, 그러니까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지에서 답을 고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답이 frequency가 있는 3번 importance of valuing frequency in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서의 이런 frequency의 중요성, 가치성을 말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고난도 문제나 좀 평가원이 마음을 먹고 꼬아서 내면 frequency를 다른 단어로 즉 유의어를 박아놓고 그걸 답으로 하고 다른 선지들이 frequency를 박아놓고 걔네가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특히 선지에서 유의어를 잘 보셔야 하고, 선지를 읽을 때 단어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그런 뉘앙스, 여기서 보시면 frequency를 긍정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주제 문제를 푸실 때는 제발 글 먼저 다 읽고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글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빈칸입니다. 빈칸은 이제 윗부분에 빈칸이 있는 유형이 있고 아랫부분에 빈칸이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 두 유형 모두 구분 없이 먼저 빈칸 위아래로 두 문장 정도는 다른 문장들보다 주시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빈칸은 선지에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때도 많고 좀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장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물론 당연히 지문도 꼼꼼히 읽고 해석을 잘 해야겠지만 선지들을 특히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는 예시 지문들은 다 작년 수능 문제인데 여기 32번에 빈칸 오른쪽에 기호가 있죠? 이 기호가 보이면 그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은 같은 의미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As writers, we have to 빈칸 있고 그 뒤에 in effect, we have to imagine both halves of a virtual conversation 이라 해서 이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같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에서 이 기호가 보이면 뒤에 있는 문장을 매우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이 문장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 같은 방향성이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가 특별히 여기 자이스토리 문제집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저는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영어 어법 어휘 실전 자이스토리를 구매해서 풀었었거든요. 고3 때. 그래서 저는 문법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집 추천드리고 특히 전반적인 영어 공부하실 때는 자이스토리 연도별 모의고사 고3 영어 사서 기출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기출을 바탕으로 수동태로 바꾸거나 수일치 문제 등 되게 자주 나오는 범위들이 있단 말이죠. 문법 범위, 유형들. 그래서 기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법 유형들을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문제는 사실 단어는 딱히 엄청나게 크게 드릴 팁이 없는 게 단어는 사실 암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많을 때는 특히 최대한 아는 단어 제거 후 풀이, 이건 물론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단어를 모를 땐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31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선지를 보시면 특히 여기 4번 그래도 기본적인 단어들인 reputation, 평판이랑 morality, 도덕성은 이 31번 주제 food deficit, 약간 surplus 이런 경제적인 그런 내용의 지문에서는 도덕성과 평판은 사실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당연히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쳐내고 만약 이 단어 나머지 3개 단어들의 뜻을 다 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최대한 아는 거 쳐내고 그 다음에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풀이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큰 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되게 킬러 유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팁은 먼저 박스한 문장을 읽으며 글의 주제와 방향성을 잡고
이것도 똑같이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뉘앙스를 찾아주시고, 특히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사, 지시대명사, 관사 등 이런 문제풀이에 힌트를 주는 부분들을 되게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문단별 첫 문장은 꼼꼼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6번은 제가 약간 필기 같은 걸 좀 해놨는데 얘도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가 clock에 동그라미랑 별표 쳐놨죠. 왜 해놨냐면 이 첫 번째 박스에서 박스 안에 있는 두 문장에서 벌써 clock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두 문장을 읽으면서 clock이 어느 정도 주제와 연관이 돼 있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bu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but은 앞에 있는 문장과 아마 다른 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어로 자주 쓸 건데, 따라서 but the clock is really a process embodied in a machine 이라고 했기 때문에 but 뒤에 있는 문장과 아마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 바로 뒤에 오겠죠. 그리고 ABC에 제가 indeed, to, this 이런 아까 3번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의 표시를 해놨고, 이제 ABC를 읽어보시면 indeed, A에서 indeed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문장과는 살짝 다른 쪽의 방향성으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A를 읽어보시면 자, 박스에 있는 문장과 살짝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A가 박스 안에 있는 문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읽어봤을 때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제가 꼼꼼히 읽으라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B에서 this가 가르치는 걸 찾아보려 했는데 일단 B의 첫 번째 문장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 this 앞에, 즉 B 앞에 무조건 어떠한 문단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뒤에 it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scale 이라고 뭐라 하면서 carbon 14, 즉 아마 반감기를 얘기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를 읽어보면 이거 A랑 비슷한 맥락, 즉 캔들 마크드 시계와 이 탄소 반감기를 이용하는 게 비슷한 맥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앞에 A가 올 수 있는 걸 저는 이제 수능장에서 풀면서 알 수 있었고, C를 읽어봤을 때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that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이라고 뭐라 하면서 이 박스 안의 문장과 되게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스 뒤에 바로 C가 오고 이제 A의 indeed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의 내용과 살짝은 다른 방향성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CAB라고 문제를 풀었고 답도 4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순서는 이 4개만 꼭 외우셔서 특히 연결사, 지시대명사, 관사 등 이런 연결어에 주시하고 방향성, 뉘앙스 꼭 잡고 박스 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살짝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주목을 하시면은 순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에 좀 가리긴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제 영어 풀이 순서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 듣기 할 때 넘기면서 풀죠. 그래서 영어 듣기 때 몇 문제 푸는 게 당연히 시간적으로 이득이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런 사실 좋은 효과가 더 많긴 하지만 듣기에 지장이 가는데도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 전 무조건 듣기에 지장이 가면 듣기 할 때 뒤에 문제들 푸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일
초반에 드렸던 마인드 중에 듣기는 항상 다 맞고 가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지장이 간다면 절대 푸시면 안 되고, 듣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뒤로 넘기셔서 듣기에 지장이 가지 않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고1, 고2, 고3 영어 학평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풀이법들을 해봤는데, 저는 제 풀이 이제 순서를 고3 때부터는 이렇게 약간 확정을 지었거든요. 먼저 듣기를 하면서 18, 19, 26, 27, 28 이렇게 쉬운 난이도 문제들을 풀고, 전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네 다 풀고 시간이 남았더라도 더 풀지 않았던 게, 약간 제 루틴도 깨질 뿐더러 뒤에를 풀다가 듣기를 놓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서 무조건 이 5문제만 풀었습니다. 그 뒤에 듣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어 모의고사 맨 뒤에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41번부터 45번까지 풀고, 얘네 5문제를 다 푼 뒤에 이제 다시 20번으로 넘어가서 순서대로 쭉 풀어왔거든요. 따라서 물론 제 풀이 순서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그런 풀이 순서를 지금이라도 확정을 짓고 그걸 루틴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 실무를 그렇게 많이 풀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푼 것들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 당연히 시대인재 영어 서바이벌, 그리고 서바이벌 전국 되게 퀄리티가 좋았고, 그리고 또 조정식 쌤의 TDYD The Day is Your Day도 난이도가 살짝 있긴 한데 평가원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실무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특히 아까 유형별 풀이 그런 팁들을 숙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듣기를 꼭 다 맞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를 항상 웬만하면 다 맞을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만의 풀이 루틴 그리고 풀이 순서를 확정 짓고 지금부터라도 수능 때까지 쭉 그거를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